안녕하세요. 연세아이즈 성형외과의 유창원 원장입니다. 우리가 비대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양쪽 눈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누구든지 다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사람은 없으니까요. 제가 수술한 환자도 양쪽이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는 못하고요. 태어난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약간씩은 짝눈이 있는데, 우리가 짝짝이 수술로 이걸 좀 교정해야 될 짝짝이 눈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수술로서 짝짝이를 교정하는 방법은 짝짝이의 원인에 따라서 다릅니다. 라인이 다를 수 있고요. 제일 기본적으로는 라인이 다르면 라인 똑같이 만들면 비슷해지겠죠. 그 다음에 똑같은 라인인데도 처진 경우가 다른 경우, 이 경우는 얼굴 축이 위에 있는 거하고도 상관이 있습니다. 양쪽 눈동자를 이은 선과 입꼬리를 이은 선이 평행이 안 되고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거나 이렇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눈을 기준으로 코선을 그으면 이게 직각으로 안 만나고 이렇게 돌아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돌아가 있는 방향으로 보통 얼굴은 작습니다. 저도 이쪽이 좀 작은데요. 이런 식으로 저는 라인도 약간 짝짝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은 경우에는 같은 라인이라도 처지는 살이 덮고 있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눈썹 위치도 달라 보이고 눈 위치도 달라 보이는 겁니다. 실제 다른 게 아니라 달라 보이고, 쌍꺼풀 모양 라인도 똑같지만 가림 정도가 달라서 쌍꺼풀 모양도 다르게 보이죠. 그런 경우 있고, 라인 다르고 처진살 다르고요. 또 하나는 눈동자 뜨는 게 다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졸리고 한쪽이 뚜렷한 눈, 아니면 둘 다 졸린데 한쪽이 더 많이 졸린 눈. 제가 환자들한테 늘 설명하지만 쌍꺼풀 크기와 눈동자 보이는 건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졸린 눈에 큰 쌍꺼풀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또렷한 눈이면 쌍꺼풀은 작아지는 거하고 똑같은 논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먼저 찾고 그 원인에 따라서 수술 방법을 결정해야 되겠죠. 짝짝이 눈일 때 우리가 수술로 해서 완벽하게 짝짝이는 안 되지만 짝짝이의 큰 원인을 조금 줄여줄 수 있는 방식이면 그 방식을 택하면 됩니다. 라인이 다르면 같은 라인으로 잡고, 같은 라인에 처진살이 다르면 처진살 한쪽을 잘라주는 걸 더 하든지 그렇게 잡고, 눈 떠지는 정도가 다르면 눈매 교정을 해야 될 눈인지 일단 먼저 판단하고요. 해야 될 눈이라면 눈매 교정하는 정도를 양쪽을 조절해서 해야 되죠. 그런데 그 원인이 딱 한 가지로 귀결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러니까 보통 한두 가지는 항상 겹쳐 있죠. 그래서 디자인할 때 굉장히 공을 많이 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짝눈 교정의 수술 방법이고요. 그 짝눈에 대한 원인이 이제는 수술로 바꿀 수 없는 짝눈인 경우,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지금 생각이 나는데요. 예를 들어 수술 이후에, 수술 전에도 그랬지만 이마를 올리는 정도가 양쪽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 이렇게 눈을 뜰 때 한쪽 이마를 더 올리는 사람들, 이거는 수술로 교정되는 게 아니죠. 그럼 이마를 올리는 그쪽을 보톡스로 같든지 해서 이마를 덜 올리게 되면 그나마 짝눈이 조금 더 교정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저도 그런 경우 있습니다, 환자 중에서. 또 한 가지는 같은 수술을 해놔도 똑같이 상처가 생겨도 흉터 생기는 정도는 다릅니다. 보통 살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나이대 사람들은 어깨에 BCG 주사 맞았죠. 양쪽 다 맞는 사람도 있었고요. 근데 한쪽 흉만 크고 한쪽은 괜찮습니다. 그건 주사를 잘못 놔서 그런 게 아니고요. 흉터 살성이 다르게 발현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양쪽 눈을 수술해놔도 한쪽 수술 한쪽이 유착이 더 심하고 흉터도 더 딱딱해지고 튀어나온 흉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흉터를 줄여주는 주사로 수술 없이 자리 잡기 전까지 그런 주사로 조금 그 짝눈을 교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보면 되죠. 라인 자체가 다르고 소세지가 있기 때문에 비대칭이 더 심해 보이죠. 수술 이후에 비대칭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소세지가 줄어들고 라인 높이를 적당하게 조절하고 처진살, 특히 오른쪽 눈 같은 경우에는 처진 포인트가 좀 다르긴 한데 이런 처진살이 사라지면서 비대칭을 좀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이제 비대칭의 여러 요소가 다 같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얼굴 축이 위에서 실제 눈의 위치도 조금 다르고요. 라인도 다릅니다. 라인도 다른데 한쪽은 또 조금 옅어져서 풀려서 내려왔죠. 그리고 눈동자 보이는 정도도 다릅니다. 그 차이도 많이 크고요. 개성치라는 것도 심하고요. 이때는 이제 비대칭 눈에 문제가 되는 라인을 교정한다든지 눈매 교정을 해서 떠지는 정도도 바꿔야 되고요. 그리고 처진살 잘라내는 양도 적당하게 조절을 해서 비대칭을 줄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같이 복합된 경우죠. 근데 이분도 아까 그 눈처럼 이제 TV 보고 지낼 때는 그렇게 지내지만 어떻게든 사진 찍거나 어디 모임에 가서 눈을 뜰 때는 또 이렇게 눈에 힘을 주고 뜹니다. 최대한 힘을 줘도 이렇게밖에 안 떠지고요. 이쪽은 최대한 힘을 주면 이제 좀 또렷해지는데 그래도 비대칭은 많이 남아있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자연절개 재수술과 눈매 교정 재수술을 같이 한 케이스입니다. 결국 실제 눈의 크기나 눈 위치, 그러니까 눈동자의 위치가 양쪽이 좀 다른데요. 그런 얼굴 축이 휘어서 생기는 현상까지 다 비대칭을 잡지는 못했지만 눈동자 보이는 정도, 쌍꺼풀의 크기, 모양 비대칭 같은 것은 수술로 많이 교정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외과적 수술 없이 비대칭 눈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아주 한정된 케이스라고 보면 되고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한쪽 이마를 좀 많이 올리는 버릇이 있다면 그건 이제 보톡스를 맞아서 이마를 좀 덜 올리게 한다든지 그런 버릇을 바꾸는 거죠. 또 한 가지는 한쪽 흉이 너무 심해서 자리 전까지 흉이 너무 심해서 또 짝짝이로 보이는 경우에는 흉터 줄인 주사를 맞아서 좀 좋아지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눈매 교정을 하고 난 다음에도 양쪽 눈 떠지는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 잡기 전까지는 붓기도 양쪽이 다를 수 있으니까 자리 잡기 전까지는 눈 뜨는 연습, 한쪽 눈을 잡고 눈을 뜬다든지 이마를 잡고 눈을 뜬다든지 하는 연습을 통해서도 자리 잡기 전까지는 그게 좀 교정이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짝눈을 수술 없이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 자리 잡은 다음에는 짝눈이 있다면 짝눈의 원인에 따라서 수술 방법을 결정하고 정도를 맞춰서 수술하는 게 수술에서 바꿔줄 수 있는 짝눈의 해결 방법입니다.